강원도 강릉이 최악의 가뭄과 식순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강릉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찾아서 현장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재난 사태 선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가뭄 같은 자연 재난으로 재난 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대미문의 가뭄, 물 부족 사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 치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님. 가톨릭 관동대가 또 강릉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가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박창근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창근입니다. 네, 교수님 강릉이시죠? 아니요, 지금 낙동강 녹조사 때문에 지금 오늘 참 부산 내려와 있습니다. 예, 거기 또 오늘 10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조사를 또 하실 예정이어서 4대강 네, 문제로. 예. 자, 강릉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먹는 물이 어떻게든 공급이 되겠지요. 네. 생수로. 전국에서 생수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활의 질이 예. 엄청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특히 아파트 경우에는 네. 화장실 용수가 부족하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앞치고 네. 진동 안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학교 휴교입니다. 아. 학생들이 화장실을 또 이용해야 되니까 예. 그 많은 학생들을 위한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의 불편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수업권 확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당분간 강릉은 엄청난 가뭄으로부터의 어떤 고통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아이고, 게다가 또 9월 개학을 했네요. 학생들이 화장실 이용도 제대로 못한다면 이건 참 큰일인데. 예.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최악의 가뭄 사태, 이게 강릉만의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이번 가뭄 사태의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강릉시의 무책임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자연재난이지만은 결국엔 인재였다. 네, 외국의 기후 변화는 이미 예견됐고, 예. 그리고 가뭄은 더 깊어지고, 예. 홍수는 더 커지거든요. 예. 그와 같은 것은 이미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었고, 그리고 물론 강릉시 입장에서는 비가 충분히 오지 않아서 가뭄이 발생했다. 그래서 자연 현상으로 돌리려는 어떤 일각의 움직임이 있는데 네. 그것은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네. 특히 강릉은 관광도시거든요. 그래서 관광도시죠. 네, 그래서 올해는 한 300만 명의 관광객이 역대 최대로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강릉 시민들이 평상시에 먹는 물의 약 2배 가까이 정도 예. 생활용수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오봉댐의 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비가 좀 들어오니까 예.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에 또 관광도시다 보니까 이 수도 수요가 대단히 높아질 그렇죠. 텐데 이거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될 겁니다. 왠가하니까 관광도시로서의 강릉의 위상이 네. 추락됐기 때문에 만약에 관광객들이 300만에서 한 100만 정도만 오면은 이런 가뭄은 안 생길 거예요. 아이고, 이런. 안타까운 거죠. 예. 400만, 500만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기본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강릉시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무과도 있을 것이고요. 시장이 내내 그걸 모니터해야 하는 거고 치수는 뭐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뭐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강릉 같은 경우는 2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물 부족이 발생해가지고 언론에도 종종 보도가 났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단적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약 8년 전에 2017년경에 강릉시 가뭄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 앞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우리 기존에 도암댐이라고 있거든요. 이 도암댐 물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예. 현재 지금 도암댐은 아무런 용도가 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기술 검토를 해보니까 한 달 정도 긴급하게 시설을 보완한다면은 하루에 10,000톤 정도 물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강릉에 왔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장하고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는 장면을 네. 우리가 시청했는데 그 네. 우리가 보는 것하고 교수님이 보시는 거하고 아마 그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강릉시가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렸지 않겠느냐. 절호의 그런 찬스를. 네, 왜냐면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강릉을 방문하고 강릉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사전에 네, 대통령실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강릉시장 입장에서는 현재의 물 어떤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예. 그리고 항구적인 강릉시의 가뭄 대책은 이래야 되는데 네, 현재 예산은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라는 예. 어떤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했으면은 네. 아마 우리 대통령님의 어떤 성격상 예, 아마 당장 어떤 조치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강릉시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곡진의 지하댐을 건설하는 것을 계속 제안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강릉시 있는 영곡 지하댐에 대한 공학적 기초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하루에 18,000톤을 개발하겠다는 발언은 공학적으로는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예. 더더욱이나 물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수잖아요. 원수죠. 원수는 바로 먹는 물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바로 원수인데. 예. 정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강릉시에는 홍제 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홍제 정수장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수장을 신설할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한 검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그리고 영곡천에서 물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강릉 시내까지는 약 15km 정도 상수 관로를 추가로 또 설치하는 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강릉시의 영곡천 지하댐 건설 사업은 설령 지금 시작된다 해도 예. 5년 이내에 마쳐질 수 있을까? 5년 후에나. 그런 어떤 우려가 듭니다. 예, 5년 후에나 가능한 일을. 네, 지금 당장이 물 한 방울이 시급한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수원이 이제 오봉저수지인데 오봉저수지의 의존도가 87%입니다. 아니 네. 그 사이에 왜 다각화를 못했을까? 상수원을 다각화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해안의 특성상 이게 예. 경사가 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큰 저수지, 사양강 댐과 같은 예. 그런 큰 저수지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동해안은 옛날부터 물이 부족한 네.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이었거든요. 예, 예. 인근의 속초시 같은 경우에도 오토밤도 한 했어요, 거기서. 20년간 물 부족 현상을 겪다가 이중지하댐을 설치해서 해결했거든요. 네. 제가 그 이중지하댐 할 때 두 번째 지하댐에 공학적 설계를 했던 제가 당사자였거든요. 아이고 속초의 예. 지하댐 건설에 관여하셨군요. 예. 학술적 기반을 제가 제공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동해안은 지역마다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속초는 지하댐이 좋았을 수 있고, 네. 강릉 같은 경우는 도암댐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농업용 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서 예. 물 부족의 사태를 해결해야 되지 어느 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물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행정가가 어떤 자세와 관점을 가져야 이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지 그건 분명히 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기준으로 말이죠. 예. 네. 이 강릉시장과 그 당시 속초시장이 김철수 시장 때였죠. 네, 제가 김철수 시장 초기에 예. 저를
불렀어요. 예. 아, 그래서 김철수 시장이. 예. 예, 제가 그때 연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던가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시장실에 가가지고 쭉 공학적인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 네. 그래서 속초 가뭄은 이것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라는 어떤 공학적 기본안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요. 그때 김철수 시장이었죠. 김철수 시장은 민주당이고 지금 현 국민의힘 시장은 지금 강릉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예. 뭐 꼭 당적에 따라서 뭐 선과학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너무 극명하네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예. 자,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백두대간 동쪽에 있는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수지 놓을 만한 공간도 없고 그러니 그 해수를 담수하는 방안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고려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해수 담수화 기술은 네. 뭐 전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해수 담수화할 때 비용이 예. 우리가 상수도 요금 기준으로 예. 가세에서 우리가 물 1톤을 상수도 개발할 때 네. 한 1,000원이 든다면은 예. 해수 담수화 한 2,000원 가까이 드는. 아이고 2배나. 그래서 아직까지 경제성이 조금 부족하고 예. 유지 관리 비용도 또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중동과 같이 사막 지역 예. 그리고 별다른 물 확보 방안이 없는 지역에서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강릉도 이것도 유력한 대안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 인근에는 도암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즉 이미 댐이란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면은 어쩌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암댐을 이용하기에는 수질 개선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그 강릉시장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도암댐 물은 더러워서 못 쓴다고. 근데 그거는 예. 얼마 지금 제가 그때 한 7, 8년 전에 연구할 때보다도 예. 최근에 갔다 왔을 때는 상당히 물이 깨끗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강릉 시민들이 요구하는 네. 정도의 수질을 네. 가지고 공급을 하면은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예. 그리고 또 수질 개선 비용도 강릉시나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네. 도암댐 관리자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에서 예.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네. 범정부 차원에서 예. 지금이라도 도암댐 활용 방안을 일단 마련하고 만약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면은 네.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것도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우리가 설정해서 물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 사실 지금 안 쓴 지가 한 20년이 넘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아니, 딱 10년 가동하고 말이죠. 네. 예, 그때 이제 탁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강릉 남대천이 탁수로 계속 흐르니까. 네네네. 그 물에 대해서 강릉 시민들이 예. 그 수질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결국은 문을 닫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개선하면 되는데. 예.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물을 강릉으로 보낼 경우에는 그게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인식이 예. 있다면은 예. 그대로 농업용수로 다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농업용수 작업소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봉댐은 농업용 원래 댐입니다. 예. 지금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한꺼번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농업용수는 바로 생활용수로 돌려버리고 다시 해서 오봉댐 전체는 생활용수 공급댐으로 전환해버리고 네. 도암댐으로 수질 개선을 해서 농사 짓는 데에 또 하천 생태계에 큰 피해가 없는 범위 내의 수질 개선을 통해서 공급한다면은 충분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점은 네.
도안댐의 물을 강릉 수력을 통해서 낙차를 통해서 발전을 하거든요. 예. 유역 변경식 발전이라 그러는데 네네. 그러면 한수원에서 발전 수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수익의 일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운영비,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윤을 뺀 나머지 이익금을 강릉이라든지 또 정선 지역에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기타 주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영동 지역과 다음에 정선 지역의 생활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아,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지금 네. 4대강 사업 현장 네. 가 계시는데 이 물 부족 문제는 사실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강릉만이 아니라. 그래서 MB가 이제 4대강 사업을 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물 부족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4대강 사업은 어떻게 이 지금 녹조 라떼가 돼버린 강 네. 매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좀 지혜를 주신다면요. 제가 그 사대항 사업의 보고가 16개 건설되고 나서부터 바로 낙동강에는 녹조가 피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13년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13년 동안 낙동강 녹조 조사 단장을 지금 이제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은 녹조가 범벅이 돼서 뭐 녹조가 또 죽으면 사체에서 냄새도 나는데 글쎄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녹조가 독성을 품고 있는데 네. 마이크로시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청산가리 아시죠? 알죠. 이거의 6,60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배도 아니고 6,600배. 예, 마이크로시틴이.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은 외국에서는 코끼리들이 이 물을 먹고 집단 폐사를 하는 호호, 코끼리들까지. 그런 사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한 독성 물질이 낙동강에 그냥 뭐 가득 차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떨까요? 점점 이제 물고기 몸에도 쌓일 것이고, 예. 그리고 농업용수로 활용하면은 쌀에서도 우리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아, 그 그리고 4대강물 녹조 라떼로 그렇습니다. 그 저기 기른 그 쌀들이 독성이 네. 있다. 예, 일부. 그리고 쌍치, 예. 그다음에 무, 배추 하하. 같은 데도 독성 물질이 일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할 것인데 예. 그 충격적인 것은 작년에 제가 2박 3일 조사를 갈 때 제 네. 코 속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되더라고요. 허허. 다시 해서 녹조가 에어로졸 형태로 예.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닌다는 거죠. 공기 중에 예, 접촉하지 그러니까 않아도 그 물을 접촉하지 않아도 예, 그래서 낙동강변에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우리 같은 성인들이야 뭐 어쩔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린 학생들이 한 20년, 30년 계속 녹조의 독성에 노출이 된다면은 네. 그 어린 친구들의 앞으로 이제 성년이 됐을 때 건강에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녹조 사태를 제2의 가습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그 녹조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을 쭉 훑어봤는데, 정부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녹조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물이 흐르게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수문을 개방하려면은 기존의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조금 개량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네.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내년에는 녹조로부터 안전한 낙동강이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금강에 공주보와 세종보를 개방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고 나니까 녹조가 95%에서 97%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저기 보를 가동했죠?
공주보는 또 가동을 했죠. 아이, 참. 그래서 이게 보러 수문을 열고 나니까 백사장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백사장도 그래서 돌아오고. 예, 새들도 돌아오고 그다음에 그 수생 생물들도 네. 복원이 되는 그런 현장을 이때까지 쭉 관찰해 왔거든요. 그래서 예. 낙동강을 이렇게 죽음의 강으로 두둔 것보다는 수문을 개방해서 건강의 사례처럼 녹조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유, 그냥 문재인 정부 때 폭파시켜버릴 걸. 그 왜 수문만 열어놓고 말이에요. 다시 복원할 수 예. 있게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다라는 네. 어떤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네. 이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네. 사회적 재난이거든요. 예. 이것을 한시 빨리 개입해줘야 낙동강변에 사는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우리 국민들이 PK라고 무시당한 건 아니겠죠. 그럼요.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변에 어울려져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아침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창수 가톨릭 관동대 교수와 함께 강릉 물 부족 사태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